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나가르치는 아크GS. 오늘은 제 22강 미루고 미뤄왔던 모래나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S 수업 들으실 때 아마 통계 쪽으로 내지는 지오스페이셜 애널리시스 쪽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 첫 번째로 듣게 되는 게 아마 모래나이일 거예요. 처음으로 배우는 게. 저는 이걸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모래나이에서 모렌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호주 통계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거를 이름을 따가지고 모렌아이라고 하는데, 모렌아이는 길게 설명하면 이게 하루 수업인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은, 만약에 공간 데이터가 이렇게 수가 있잖아요. 수치가 예를 들어서 소득일 수도 있고 범죄율일 수도 있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치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퍼져 있느냐 내지는 규칙적으로 뭉쳐 있느냐, 그래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밸류가 모래나이에서 i가 인덱스인데 그게 -1에서 0까지 1일 경우에는 클러스터, 그래서 데이터가 대부분 이렇게 뭉친 경우가 되고, -1일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아크GS 프로에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바로 하기에 앞서 가지고 몇 가지 2.6에 추가된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가시고 옵션에 가시면은 제너럴에 프로젝트 리커버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토 세이브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고 여기서 시간을 5분, 10분, 15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두시면은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가 추가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주피터 노트북이 여기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들어와 있고요. 커넥션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데스크 빔 클라우드 커넥션이 새로 생겼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마존,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웹 HDFS 바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 차트 새로 생겼고요. 디스턴스 앤 디렉션, 이거는 제가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애널리시스에도 여기 주피터 노트북 바로 열 수 있게 되어 있고, 슈터빌리티 모델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다른 탭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가 새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훑어봤을 때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맵에 여기 그래픽 레이어 새로 생겼네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 날 때 틈틈이 새로 생긴 기능들은 어떤 게 추가됐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래나이를 한번 해볼 텐데, 저희가 데이터를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리드 선택하시고, 지금 이 그리드 크기가 100kg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로수가 안 맞으실 경우에는 여기 우클릭하시고 그리드 세팅 가셔가지고 여기서 길이나 범위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100kg, 500kg 대 500kg짜리 폴리곤을 일단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텐트라고 폴리곤 피니쉬 누르시면 됩니다. 불러오시고 에디트, 크리에이트, 익스텐트, 그리고 여기 사각형 클릭하시고 5칸 위아래로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세이브, 예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테슬레이션 툴을 이용해가지고 그리드를 만드는 걸 해봤는데, 그걸 안 쓰고 실제로 GP 툴 중에도 그리드를 만드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 검색하시면은 그리드 from area, 포인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그리드 from area
선택하시고 인풋에다가 익센트 넣으시고 셀 옵션에다가 위아래 50kg로 할게요. 유닛, 킬로미터. 레이블링 옵션에 어디서부터 번호를 매길 건지 어퍼 레프트, 그 다음에 어퍼 라이트, 로어 레프트, 로어 라이트가 있고, 레이블링 포맷에 알파 뉴메릭, 알파 뉴메릭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런해서 보시면은 알파 뉴메릭은 말 그대로 A 1, 2, 3, 4, B 1, 2, 3, 4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AA, AB, AC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간에 하이픈, 코마, 마침표 뭘 쓸 건지 선택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뉴메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숫자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밸류를 넣을 거예요. 1, 0, 1, 0. 그래서 체크보드를 만들 건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 테이블에서 add 클릭하시고, 그래서 value라고 할게요. 저희가 어차피 0하고 1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쇼트로 선택하시고 save 하시면 이렇게 필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10, 10, 10, 10 이렇게 넣기 위해 가지고 파이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케이드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본인이 직접 10, 10 넣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작고 잘 안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런 툴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디팅에서 시퀀셜 넘버링 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필드에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밸류 필드, 숫자는 1부터 시작하고 1씩 늘려주세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본인이 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 한 번씩 해주시면서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툴바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인다 하실 경우에 C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핸드 툴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끝에 가서 더블 클릭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1, 2, 3, 4, 5, 6, 7, 8, 9, 10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홀수는 1, 짝수는 0의 값을 넣을 텐데요. value에서 calculate field 선택하시고 저희는 아케이드를 쓸게요. 아케이드 선택하시고 여기에 if else라는 게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수식을 넣으신 다음에 이게 참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서 value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짝수인 경우 0을 돌려주시고 나머지 경우에는 1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파이썬으로 하셔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본인이 취향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케이드라는 게 제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쉬울 것 같아서 아케이드로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OK 누르시면은 이제 101010이 되고, 이제 이 필드를 가지고 심볼로지를 바꾸면은 유니크 밸류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체크보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레나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GP툴에 가셔가지고 모렌을 검색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Spatial Autocorrelation Global 모레나이입니다. 툴을 여시고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 넣고 인풋 필드에 value 리포트 만들도록 체크박스 하시고 릴레이션십에서
저희는 contiguity edge only 하고 런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툴이 끝났는데 뭔가 새로 생긴 레이어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필드가 뭐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cGIS 프로에서 데이터가 이미지라든가 뭐 파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피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HTML 파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인포그래픽이 그렇고, 대표적으로 모레나이 리포트가 HTML입니다. 그래서 뷰 디테일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리포트 안 보고도 여기 인덱스가 -1, 그 다음에 G스코어가 -13, P밸류가 0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리포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스퍼스인데 디스퍼스 된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무작위로 밸류를 아무렇게나 넣었을 때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확률이 1% 이하라는 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에는 디스퍼스의 패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이 모레나이 인덱스에서 -1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값끼리 계속 교차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 뭉쳐지는 게 아니라 그거와 정확하게 정반대의 값으로 해서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젠 반대로 데이터가 뭉쳤을 때 모레나이 인덱스가 1의 값이 나오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애트리뷰트 테이블 다시 여시고요. value, calculate 다 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select tool 선택하시고 절반만 끌어가지고 attribute table value calculate field 1로 해서 이렇게 반반으로 나눌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툴을 한번 또 돌리시고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까와 반대로 클러스터, 그래서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뭉치는 값이 나와가지고 이런 패턴을 보여줄 확률은 1% 이하이다. 여기 P밸류, G스코어, 베리언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1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는 같은 값이고, 하나, 둘, 3개 같은 경우에는 값이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에 continue as only 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이 4개의 값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대해서 3개의 값은 같고 하나의 값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값들이 클러스터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의 값이 아니라 그에 그나마 가까운, 어떻게 보면 많이 가까운 거죠. 0.89의 인덱스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레나이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값 내지는 저희가 분석하는 피처에 대해서 비교하는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를 설정하는 그 옵션이 여기 있는 거죠. 인버스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고, 그 값을 이런 식으로 디스턴스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에는 이 값에 대해서 인접한 8개의 값을 구해주세요. 비교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24로 늘린다면 2칸씩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edge, 그래서 선 닿는 것만 해주세요. 내지는 코너가 닿는 것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분석하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이 디스턴스나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이 방식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연구하는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어떻게
데이터가 분산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만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시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에는 nearest neighbor가 좀 더 잘 맞고 어떤 경우엔 distance가 좀 더 잘 맞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서 습득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 모레나이의 기본 어느 정도를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털에 가셔서 리빙 애틀래스 인컴 검색하시면은 미국 소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안 쓰는 데이터, 이거는 삭제를 하고, 그리고 베이스맵을 켜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열어보시면은 이게 스테이트 카운티 트랙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트랙트만 사용을 할게요. 굳이 큰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definition query에다가 new state equal to 제가 좋아하는 아담한 사이즈의 워싱턴 DC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more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막 스캔을 해서 스테이트 명단을 다시 정렬을 해줄 거예요. 그 중에서 District of Columbia apply OK 선택하시고 우클릭 zoom to layer 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로컬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익스포트 해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볼로지가 바뀌었는데 심볼로지 그대로 가져오고 싶으면은 여기서 뒤로 한번 가주시고 임포트 심볼로지 트랙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 쓰는 걸 일단 이걸 꺼둘게요.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팝업에 차트도 나오고 대충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라색,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작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값, 중간 값이죠. 1년 소득이 13,000, 그래서 한 1,5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런 초록색인 부분들은 중간 값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진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클러스터 된 게 보이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내지는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모레나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툴 다시 여시고 데이터 넣으신 다음에 인풋 필드가 첫 번째 이거예요. Median Household Income 리포트 만드시고, 이번에는 Contiguity Edge Corner 쓸게요. 그리고 런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하나 떴어요. 그래서 디테일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179개 중에 9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고, 이걸 알아두라는 걸로 경고가 나왔습니다. 경고가 있다고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걸 알아두라는 거고, 이 리포트 다시 열어서 보시면은 13.4, 0, 인덱스 0.6, 그래서 어느 정도 클러스터 된 데이터 패턴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일단 모레나이 지금 돌린 거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양이 뭐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그냥 한 뭉태기로 보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뭐 핫스팟이고 어디가 데이터가 클러스터고 이런 걸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서 같이 쓰는 게 로컬 모레나이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로컬 모레나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마치기 전에 그냥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툴을 돌리실 때 스페이셜 애널리시스 툴 대부분이 그럴 텐데 샘플 사이즈가 30 이하면은 쓰지 별로 추천을 안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데이터가 30개 이상 되는 거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모래나이 그냥 대충 설명하면은 쉬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하시는데 어렵거나 하시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